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라투스트라 독해 강독 제29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On Reading and Writing이네요. 글을 읽기와 글쓰기에 관하여입니다. 단순한 글 읽기, 글쓰기가 아니고 글을 읽고 특별히 글을 쓰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유일한 어떤 길이 아닌가, 조금 과장을 해서 표현했습니다마는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지만은 그 정도로 글쓰기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캡처한 그림은 어네스트 헤밍웨이네요. 노인과 바다, 킬리만자로의 눈 등 아주 훌륭한 그런 문학 작품을 남긴 작가이죠. 글을 진지하게 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of all이라는 건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에서 이런 뜻이고, that is written은 이 all을 꾸며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쓰여진 모든 것 중에서, 저술된 모든 책 중에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절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구가 먼저 이렇게 앞에 돌출된 것은 뒤에 말하는 그 절 전체 중에서 좀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겠죠. 기록된, 쓰여진 모든 것 중에서 나는 오로지 사랑한다. I love only that. that 이하의 내용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을 오로지 I love only that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that을 꾸미기 위해서 which one writes with his blood라고 하는 절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which one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새길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피로 쓴 그것만을 that만이, 여기 that는 글이지요. 책이나 작품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의 피로 쓴 그것만을 I love only, 난 오로지 사랑한다. 여기에서 글을 쓰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피로 글을 쓴다, 이걸 강조하네요. write with blood, 피로서 글을 쓰세요. 또 이제 앞에 말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네요. 피로 글을 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피란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and 그러면 피로 글을 쓰면, 그러면 and는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면 더 좋겠습니다. You will experience, 그대들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무엇을 경험하느냐? 이 목적절이 나오네요. 이 experience의 타동사의 목적절이 나왔습니다. That blood is spirit.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피가 곧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들은 경험하게 될까, 실존적인 깊은 감동을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피가 곧 정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은, 피가 곧 정신이라는 것은 지정의 몸을 의미합니다. 뭐 정신이라고 하면 육체와 물질과 대립적인 그런 이원론적인 한쪽을 극대화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브라드가 스피리트고 스피리트가 브라드인데, 이것은 지정의 통전적인 인격체로서의 몸을, 우리 인간 자신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머리로서만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또 정으로서만 쓰는 게 아니고 지정의 통전적인 자기의 실존 전부를 투입해서 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It is not easily possible. 이 문장은 it is possible.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문장인데 거기에 not easily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쉽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렇게 새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it는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가 이끄는 이 부정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가 않다. 뭘 이해하는 것인가? The blood of another. 다른 사람의 피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란 뭘까? 앞에서 말했죠. 피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그런 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몸, 그러니까 지정의 전인격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I hate the reading idlers. 나는 싫어해요, 미워해요. 누구를? The reading idlers. 책을 읽는 게으름뱅이들을 싫어하네. 책을 읽는데 잘 안 읽어요. 1년에 한두 권도 안 읽어요. 일평생 위대한 고전 한 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문제 삼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건 뭐 안 읽어도 된다. 먹고 살고 이렇게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I hate the reading idlers. 나는 책을 읽는데 게으른 사람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Whoever knows the reader. 누구든지 whoever 아는 무엇을 알고 있는 누구든지 뭘 아는가. The reader. 독자를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수준이나 내용이나 높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하느냐. Will do nothing more. 더 이상 더 뭔가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nothing이 부정 대명사이기 때문에 본동사 to가 부정이 되죠. 한다가 아니고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For the reader. 그 독자를 위해서 더 이상 더 추가해서 뭐 할 일이 없을 거다 이겁니다. 독자를 아는 그 독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여기다 독자를 아는 사람은 그 독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독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덧붙여서 말하거나 이야기할 일이 없다 이겁니다. 푸트노트를 좀 읽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니까 이 소녀가 무릎팍에다 책을 이렇게 놓고 또 왼손은 턱을 개고 아주 예쁜 모습이네요. 책을 아주 꼴똘하게 읽고 있네요. 아마 아주 위대한 문학 작품이 아닐까, 아름다운 시가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또 이 여인은 자기의 딸을 가슴팍에 다소곳이 이렇게 기대게 하고서 아주 훌륭한 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도 예쁘지만은 그 딸내미도 참 예쁘네요. 아주 모습을 보니까 눈을 보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조는 것도 아니고 잠자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읽어주는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서 상상의 날개를 펴면서
이렇게 잘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 같습니다. 131번 푸트노트를 보겠습니다. 니체는 나는 사람이 자신의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해요. 피로 글을 쓰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피가 정신이라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니체는 글이란 피이고 피란 곧 정신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정신이란 뭔가 대립된 개념이 아니고요. 지정의의 통전적인 몸, 인격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신은 곧 문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따라서 니체는 글을 쓸 때 머리가 생각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자신의 전 실존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적 전 존재를 투입해서 썼어요. 그걸 이름하여 피로 글을 쓴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니체의 글을 읽는 사람은 다른 책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는 함께 그 니체를 만나면서 엉엉 소리내서 울기도 하고 눈물을 글렁글렁 하면서 깊은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게도 됩니다. 이런 지정의의 통전적인 인격적인 어떤 체험, 경험, 감동이 있을 때만이 인간은 그 의지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니체의 철학은, 문학은 그냥 잠깐 읽고 즐기는 책이 아니고 지정의의 통전적 인격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글을 읽는데 게으름뱅이를 싫어한다고 아까 말했죠. 니체의 독서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위대한 고전을 깊게 높게 넓게 읽는 거예요. 시시껄렁한 그런 책만 읽는 게 아니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대와 현대 경계선상에서 모든 예술과 문학과 철학에 있어서 아마 첫 손가락을 꼽을 수 있기도 하고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 그러한 위대한 문학과 철학의 고전이 자라투스트라예요. 이 자라투스트라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에레베스트 꿈을 꾸지만 정작 그 고봉에 올라간 사람은 적듯이 자라투스트라는 그런 위대한 고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대한 고전을 깊게 높게 넓게 읽어야 돼요. 니체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라는 것은 문체를 통하여서 문체 스타일을 통해서 단 하나뿐이고 단 한 번뿐인 자기 자신의 실존적 생애 궁극적인 의미를 터득하고 체득해서 마침내 자기 자신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One more century of readers, 1세기 이상 독자들이 책을 읽는 사람이 말입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이제 그 저술한 다음에 한 100년이 흘러가고 있죠. 이런데 One more century of readers, 독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and the spirit itself or stink라고 그랬습니다. 정신 그 자체가 will stink, stink는 썩다, 악취가 나다 그런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 같은 책은 안 읽고
그저 그런 책만 읽는다. 쉬운 책만 읽어요. 평지 같은 산만 읽어요. 계곡이 있고 산맥이 있고 피크 정상에 있는 위대한 고전은 안 올라가 보고 안 읽어보고 그저 쉬운 책만 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책들을 읽게 되면은 인간 정신은 사유하는 능력, 철학적 사유의 능력을 잃게 돼요. 뻔한 것만 조금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정신은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를 풍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했네요. That everyone is allowed to learn to read. 모든 사람이 읽는 것만 배우도록 허락이 된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사람이 글을 쓰지 않고 글을 읽기만 하는 걸 배우기만 그렇게 길들여지고 허락이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루인스, 황폐해질까. 정신이 황폐해진다는 거. 공허해져, 황폐해집니다. 망한다는 거예요. Not only writing,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쓰는 것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in the long run, 오랜 달리기,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이라고도 볼 수 있네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not only writing 뿐만 아니라 but thinking too, 생각하는 것도 역시 루인스, 망하게 된다. 자라투스트라는 왜 위대한 문학과 철학의 고전이냐 하면은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입 벌려하고 먹여주는 책이 아니고 고기를 잡게 하는 그 방법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이 지상에서, 이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인간의 아주 고유한 어떤 특장이에요. 위대한 존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조금 강조해서 지나치게 좀 말을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책을 읽는다, 글을 쓴다는 것은 thinking입니다. 사유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을 학명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요새는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한 건 생각하는 건데, 생각하는 능력인데, 그 생각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서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은 적을 이기고 먹잇감을 찾아서 공격해서 이렇게 쓰러뜨리고 잡아먹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도 동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은 독특합니다. 뭔지 아세요? 호모 사피엔스. 생각을 다시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이 진짜 있을까? 또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탱해온 어떤 신념 체계가 이게 올바른가? 내가 믿고 있는 바 그 진리가 정말일까?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다시 성찰해 보는 것,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고유한 특장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런 호모 사피엔스로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문학과 철학의 고전이 바로 자라투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도서관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이 짜라투스트라는 첫 번째 아니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책이다. 이런 위대한 책을 우리가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읽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 행성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once 한때 예전에 the spirit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was God, 신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God라고 할 때 기독교의 신은 무에서 유로의 창조자입니다.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 유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독교의 신은 창조자라고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무에서 유의 창조자입니다. 이것을 니체는 이런 신학적 신의 개념을 자기 철학 속에 치환해서 수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 정신이라고 하는 것, 스피리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각하는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적인 정신의 위대한 그 초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고전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글을 쓴다는 것은 바로 창조적인 정신의 표현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하면 이 정도 주제 가지고도 또 뭐 한두 시간은 금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핵심만 이렇게 맥락만 짚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n 그러면 그거 정신은 became human, 인간이 됐다 이거. 호모 사피엔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에베레스트 최고봉이 사진이네요. 왜 사람은 위험한데 이 높은 최고봉을 올라가려고 할까? 인간의 본질이 극명하게 표출되는 곳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에베레스트라는 것은 니체에게 있어서는 짜라투스트라예요. And now, 그래서 지금은 it는 정신, 그것은 심지어 이렇게 휴먼이 될 수도 있지만은 레벨도 된다 이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평지에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리고 그냥 안전한 삶, 웰빙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중이 떠중이야. 레벨. 근데 심지어 정신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는 어중이 떠중이, 이거 좋다면 그로 막 쭉 몰려가고 말이야. 어떤 절에 있다더라면 그로 쫙 몰려가고, 교회에 뭐 한다면 집회한다면 그로 막 몰려가고 말이야. 절대신, 절대경전, 절대진리, 영원한 통일성, 거기에 다 가축대들이 목동이 이리 오너라 하면 그로 졸졸졸졸 따라가고 하듯이 말이야. 니체는 레벨 이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도 니체는 경계를 합니다. 왜? 무식한 백성이 엉뚱한 놈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뽑아놓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철인 정치를 강조하면서 아테네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를 조금 경계한 이유가 그래요. 중우 정치가 되기가 쉽다 이거예요. 푸트노트를 보겠습니다.
132번. 니체는 지극히 솔직한 사람이라서 자신의 위대한 문학과 철학의 고전 자라투스트라가 없다면 인류는 100년 이상 진정한 읽기와 쓰기가 사라지면서 인간 정신은 썩을 거라고, 악취가 풍길 거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류가 신의 경전만을 읽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면, 창조적인 정신을 발현하지 않는다면 창조자 앞에서는 인간이 창조적인 정신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 놈은 마귀로 인저 낙인 찍혀요. 아멘 아멘만 해야 하는데 창조적인 글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류가 신의 경전만을 절대 진리로 읽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지 않는다면 인간 정신은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악취가 풍길 뿐만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절대신과 말이야, 절대 진리의 이분법적 인생관과 세계관에 꽉 거기에 묶여 매여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벗어나 자유롭게 차이와 다름의 다양체 존재 그 자체, 우주 그 자체의 경이로움, 그 자신의 어떤 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잃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린 왕자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일관되게 어떤 주제의식을 표출하는 말이 바로 생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의미의 문학, 의미의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이 광활한 무한한 우주 세계 속에서 나라고 하는 단 하나뿐이고 한 번뿐인 생의 궁극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그것을, 그 생의 경의를 잃어버린다면 인생은 않고 없는 찐빵이다. 흔한 말로 표현을 좀 웃어가며 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치 다 성장한 청소년이 말이야, 여전히 엄마의 젖을 물고 인생을 제 발로 스스로 걸어갈 수 없는 정신적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젖이란 신의 말씀 경전을 말해요. 그래서 니체는 다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부정하고 떠나야 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되는 유일한 길은 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글을 쓰는 창조적인 글쓰기, 자기 표현을 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마침내 위대한 인간 정신 초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인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 자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뮬레이션은 하지 마시고 그대 진정한 자신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텍스트에 말하는 대로 인간 정신은 자라지 못하고 결국 어린애나 어중이 떠중이로 살다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동일성이 지배하는 평지에서 거기서는 넘어질 일도 없고 조난사고 당할 일도 없겠지. 거기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끝난다 이게. Whoever writes in blood, 피로 글을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고 프라바버스, 금언은 잠언, 금언, 격언 이렇게 돼. 프라바블, 프라버브, 니체 글쓰기는 프라바브,
금은 격은 잠언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정의에 있어서 인간의 지혜 의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그를 아주 자명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근세 철학은 대부분 지정의에서 지를 최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의 철학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고 자명한 진리를 목표로 해서 글을 써요. 그런데 니체는 그걸 뒤집어 보는 거예요. 지정의에 있어서 지가 저놈이 뭐 그렇게 잘났느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표현했죠. 의식은 이성은 밤에 주무신다 이거야. 몸은 다 자는 게 아니에요. 몸의 의지는 깨어 있어요. 꿈도 꾸고요. 이러니까는 지정의 중에서 지라고 하는 것만이 절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체는 이 몸은 서양 근세 철학에서 말한 의식의 이성보다 더 위대한 이성, 더 커다란 이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니체 철학은 이름 반이성주의 철학이다. 이성을 반대하는 거. No, 안 그래요. 보다 더 큰 이성의 위대한 정오의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좁은 이성, 지정의 중에서 지혜만 편중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이성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잘못된 왜곡된 이성을 더 넓히고 높이고 깊게 하려고 하는 위대한 정오의 철학, 이성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의 통전적인 글쓰기, 이 금은, 이 잠언 이런 형식의 글쓰기는 단순히 읽혀지기만을 원하지 않아요. 머리로서만 읽혀지기만 원하지 않는다. Doesn't want to be read. 읽혀지기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 But to be learned by heart.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한다. 자라투스트라는 그냥 머리로만 읽어갈 수가 없어요. 지정의에 여러분의 통전적인 전인격을 투입해서 읽을 때 어느 순간에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그 경의와 환희 속에 들어가게 되죠. In the mountains, 산맥에서 가장 짧은 길, the shortest way, 가장 짧은 지름길이라는 것은 is from peak to peak,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것이다. 산맥이 있으면 높은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산맥을 타려면 가장 지름길로 가려면 그 피크에서 피크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 철학적 사유하는 방법이에요. But for that,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for that은 이 위에 있는 절을 받는 겁니다. 이 that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가 뭐예요? 정상에서 정상으로 이렇게 가는 짧은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사람은 must have long legs, 긴 다리를 가져야만 한다. long legs. 왜? 이 산의 정상에다 왼발을 딱 놓으면 저쪽 오른쪽에 큰 피크에다 발을 올리려면 엄청 다리가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Proverbs should be speakers. 잠언은, 격언은 정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왜 자라투스트라는 잠언서라고 하느냐. 금언, 격언, 애포리즘이 많으냐 이거야. 프라버브가 많으냐 이거야. 지정의 통전적인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의 중에 지중시로만 글 쓴 것은 감정이나 의지의 소용돌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읽혀질 수가 있고 뻔하게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에만 머무르지 않고 감정 세계까지, 의지의 깊은 세계까지도 표현하는 창조적인 고난도의 글쓰기 속에 들어가려면은 쉽지가 않아요. 머리를 많이 굴려야 되고, 머리만 굴려도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과 의지와 나의 인생의 전 실존적인 모든 것을 투입하고 읽어야 돼요. 이게 유명한 그 그림이네요. 이거 니체라고 자라투스트라라고 보면은 아주 시커먼 이 산 피크에 올라 있네요. 여기 올라가면 우여먹었네. 떨어지면 여러분 죽겠네. 올라가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저 밑에 평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만단 말이야. 왜? 이렇게 높은 고봉에 올라가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돼. 여기 보세요. 이 산들이 저 높은 영봉도 있고 구름이 껴있고 그러네요. And those who are arrested.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선 should be의 주어네요. 주어절이네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말하다, 연설하다 이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연설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고 연설하다가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should be great. 위대해져야 되고 tall, 키가 커야 된다 이거. 여기서 뭐 신체적인 몸만 크고 뭐 키가 크다는 게 아니고요. 인격체, 그의 몸이 커다랗고 키가 커야 힘이 강해져야만이 이런 높은 정상에 등산할 수가 있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133번 푸트노트입니다. 자신의 피로 글을 쓰는 사람은 글만 읽혀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 지정의의 인격체로 배우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해요. 인격적으로 배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니체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산맥에서 가장 가까운 길로 높은 산봉우리 피크를 잇는 다리라고 했어요. 긴 다리. 여기서 높은 산봉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고전 자라투스트라를 의미해요. 그리고 높은 산봉우리를 잇는 긴 다리는 가로지르기 사유라고 할 수 있어요. 가로지르기 사유. 이게 매우 필요합니다. 서양 철학하는 철학자들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 거기에만 중심하고,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은 또 자기네들이 최고래 또. 일반 다른 개별과학이라면 혹시 그래도 안 되지만은 철학이라고는 이런 학문을 하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가로지르기 사유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죠. 이러한 가로지르기 사유가 없이는 초인의 위대한 정신의 높이에 오를 수가 없어요. 동일성과 평균의 평지에서 그럭저럭 살다가 놀다가 이러다가 죽거나 아니면 좀 높은 산에 오르려고 하다가 아이고 어렵네, 숨이 차네, 포기해요. 니체 자라투스트라를 읽다가 포기한 사람이 많아요. 니체의 위대한 초인이란 바로 높은 산맥을 용기 있게 올라가서 가로지르기를 하면서 즐기고 감격해하고 하는 거예요. The air thin and pure, danger near. 그 공기는 얇고 깨끗하고 그러나 위험이 가까이에 있어요. 문장이 좀 이상하죠? thin, pure가 앞에 있는 에어를 꾸며준다고도 할 수 있고, 에어와 thin 사이에 이 thin, pure 이 형용사 사이에 is가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불완전 자동사가. 그러나 이렇게 생략해서도 문장이 예쁘게 될 수 있어요. 그걸 빨리 눈치채야 합니다.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공기가 맑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는 뭐가 있어요? 위험, 데인저가 니어, 가까이에 있어요. 발만 헛디뎌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And the spirit full of cheerful spite. 그리고 그 정신은 이 풀이 앞에 스피리트를 꾸며준다고 할 수도 있고 스피리트와 풀 사이에 이즈가 빠져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뭔 멋으로 가득 차 있다. 상쾌한 악의로 가득 차 있다. 상쾌한 악의라고 또 했네요. 이러니까 이 메타포, 알레고리, 패러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악의. 사람이 왜 악의가 가득하면 뭐가 좋아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나 높은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 인간의 그 고양된 위대한 정신이 되면은 기존의 패러다임, 기존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절대 진리, 어떤 절대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돼요. 그것을 cheerful spite라, 상쾌한 악의, 악한 기운이 감돈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 강독에서는 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또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이 악의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그 천사와 악마의 극한적 이분법으로 인격화한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는 선악의 그런 상승 하강의 그런 그 감정 상태가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쾌한 악한 기분, 악한 마음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절대 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 해봐요. 그게 바로 cheerful spite야. 악한 어떤 마귀가 아니고. these 이것들은 피트 어울려요. 피트라는 거 어울려서 딱 맞다 이런 것이 피트입니다. together는 부사예요. well도 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맞는데 어울리는데 함께 잘 어울린다 이거예요. together well, 함께 잘 어울린다. I want to have goblins around me. 나는 원해요. to have, 갖기를 원해요. 뭘가? goblin, 악귀를 갖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around me, 내 주위에 악한 귀신이, 악귀가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갖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뭐 악한 마귀라고 그래서 기독교처럼 어떤 영적 존재 양쪽 나쁜 것은 마귀, 좋은 것은 천사라고 이렇게 극한적인 인격화해서 실체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좋다, 나쁘다는 감정이 있어요. 좋다는 것을 극한적으로 기독교식으로 영적으로 실체적으로 말하면 천사가 되고 신이 되고, 나쁘다는 감정을 극한적으로 그것을 실체화하면 마귀가 되는 거야. 그런데 니체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항상 이런 이중성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좋음, 나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차이와 다름의 감정 상태가 인간의 고유한 어떤 특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좋음 상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좋음에 대해서 나쁨이라고 하는 것이 대립되고 모순되고 할 때 인간의 정신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약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I am courageous. 나는 용감한 존재예요. 용감하니까 기존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요. 중세가 교회가 지배하던 중세에 말이에요. 천동설, 태양은 지구를 향해서 돈다.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에서 지는 걸 보니까는 뻔을 뻔짜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하나님은 또 지구를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만들고 어디가 우주의 중심이냐 이거예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런데 이제 과학을 해보니까 그게 뒤집어졌잖아. 응? 우리가 감각적으로 동쪽에서 떠오르는 저 태양은 실제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돌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구 자신이 자전하니까. 천안역전에서 기차를 타니까 막 내 차가 막 어머니 아버지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 출발하네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내 기차가 가는 게 아니고 부산 가는 기차가 옆에서 그 출발해서 가고 있으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야. 그와 똑같이 지구가 도는데 태양이 도는 걸로 착각을 했어. 그러면 어떡해요 여러분. 카리지 용감한 과학자가 브루노 같은 갈릴레이 같은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위대한 과학자가 내서 중세 천주교회를 향하여서 당신네들은 틀렸어.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까벌린이야. 다른 게 아니고요. 알아들었습니까? 그런 그 까벌린이 없었다면 어떻게 인류의 과학이 발전 오늘의 우리의 문명 우리의 이런 삶을 형성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한국의 그림 중에서 미술가 중에서 청경자의 꽃과 여인 상당히 좋아해요. 아름다움이란 뭘까? 응? 아름다움이란 뭐냐? 이것이 철학의 미학의 분과예요. 지금은 그걸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청의 이 세계가 통전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름다움이란.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는 존재인가?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인가? 모두 세 가지가 통전된 상태가 무엇일까? 이렇게 근원적으로 인간성의 비밀을 탐구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사유가 되는 거예요. 카리지. 이게 이제 명사네요. 요 형용사 절이 이렇게 요까지 붙었습니다. 크리에이트야 본동사인데 본동사의 이 크리에이트의 주어는 카리지예요. 카리지를 중간에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여기 딱 붙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스케어스 오프는 겁을 주어 오프시키다. 떼어서 도망가게 하다. 이게 스케어스 오프는 겁주어 내쫓다는 동사예요. 무엇을? 고스트, 유령을. 이거 유령은 나쁜 감정을 인격적 실체로 만드는 허구의 개념이 유령이다 이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귀신이나 악령을 내쫓으려면 겁주어서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크리에이터스 창조해요. 그 용기 그 자신의 까벌린을 창조한다 이거예요. 악귀를 악한 기운을 지동설이 말이야. 천동설에게 너는 들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Courage wants to laugh. 용기는 웃기를 원해요. I no longer sympathize with you. 나는 더 이상 그대들을 동정하지 않아요. 왜? 이런 용기가 없이 말해. 깨갱거려. 평지에서만 살다 죽을라 그래. 높은 산 하나 등산 올라가 보려고 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그대들에게 동정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그동안에는 좀 동정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안 되겠다. 동정하지 않겠다. This cloud beneath me. 내 발 아래에 있는 이 구름. This black and heavy thing. 이 검고 무거운 것. At which I left. 내가 비웃어요. 여기 at는 라프 at 있죠. 웃다 할 때 무엇을 보고 웃으니까 라프 at거든. 그런데 웃는 대상이 이 위치니까 이 위치는 바로 black and heavy thing이지. 이것이 바로 이 위치를 뜻해요. 그런데 왜 앞이 나갔느냐? 관계대명사 처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대체했는데 다만 라프의 터스 에트라고는 전치사가 이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위치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독해 실력이라고 할까 하는 걸 익히고 다음번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검고 무거운 거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도저히 살 희망이 없구나. 아이고 죽었구나. 뭐 어려운 그런 것이 있어요. Black and heavy thing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창조적인 정신을 갖는 사람은 거기에 굴복하지가 않아요. 노인과 바다에 그 노인처럼 굴복하지가 않아요. 끝까지 싸워서 하려고 하죠. 꼭 싸움의 결과가 만세가 아니래도 그런 삶의 과정 속에 인간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건강함이 있는 거죠. Precisely, 분명히 이것은 is your thunder cloud, 천둥 구름이에요. 구름이 새카맣게 정상에 몰려 있으면 천둥 번개치고 소나기가 퍼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천둥 번개가 일어나면 거기서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산봉우리 높은 데 올라가면 그만큼 위험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이 초인의 정신이에요. 아이고 저 산봉우리 올라가면 위험해. 조난사고 당할 수 있어. 미끄러지면 다리 부러져. 천둥 번개하면 벼락 맞아 죽을 수 있어. 올라가지 마. 그런 사람들은 평지에서 살거든. 동일성과 평균성이 지배하는 어중이 떠중이들만 잔뜩 있는 세계에서만 살다 죽거든. 표범이 왜 킬리만자로의 설봉에 올라가서 죽었을까? 134번. 위에 텍스트에서 짜라투스트라는 높은 산봉우리의 가볍고 깨끗한 공기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상쾌한 악한 기분이 가득한 정신과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정신의 위대함이란 바로 정신의 위험을 함의하는 거예요. 높은 산봉우리에는 위험한 산의 악귀가 있고 검은 구름에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그래서 조난사고로 벼락을 맞아서 조난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짜라투스트라의 정신이란 이런 악귀와 어두운 구름을 무서워하지 않고 웃는다. 웃는다는 이 말은 짜라투스트라에 많이 나오는데 창조적인 극복을 나타내는 은유예요. 위대한 정신을 말해요. 그 초인이란 인간의 온갖 위험에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웃을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긍지 높은 용기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러한 긍지 높은 위대한 초인의 정신을 가지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30강에서 만나기로 합니다.